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끓는 점 알아봤는데요. 꼭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 이물질은 얘다, 이물질은 얘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은이에요. 얘는 뭐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 그랬죠? 색깔? 색깔 보면 구별이 되지? 그래서 이런 색깔같이 얘는 금이다, 얘는 은이다 이렇게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 저번 시간에 요거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요런 등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런 것들은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끓는 점 배웠는데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도. 그 다음 뭐 에탄올은 78도. 여기에서 끓는단 말이야. 모든 물질의 끓는 점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 주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렇게 물, 에탄올, 물질마다 이런 끓는 온도, 끓는 점은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끓는 점을 알고 있으면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 물질의 특성. 자, 그 중에서 끓는 점의 특징을 보면은 끓인다라는 거는 액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가열해서. 뭘로 바꿔주는 거니? 얘를 가열해서 기체로 바꾸는 게 끓이는 건데, 그럼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날아갈 때,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때 그때 온도를 요거를 끓는 점이라고 그러죠. 그때 온도.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뭐 에탄올, 메탄올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다른 물질이니까 끓는 점이 다르겠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물하고 에탄올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줬었는데 가열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하면 물은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100도쯤 되면은 얘가 액체가 기체로 끓죠. 그리고 1학년 때 배웠겠지만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액체. 100도가 되면은 액체가 기체로 기화한다 그러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기화한다 그러죠. 저번 시간에 써줬죠?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바뀌지 않고 전부 다 이제 기체로 바뀌면 또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에탄올은 가열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78도 정도 되면은 얘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죠. 그리고 기체로 전부 바뀌면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물질마다 이렇게 끓는 점이 다르다. 그런 거 배웠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가열하는데 온도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을 측정했어. 근데 물을 예를 들어서 100g을 가열을 하고 100도에서 끓겠죠. 물이니까. 그럼 요거를 물 100g을 가열한 거라고 하자. 근데 물 200g을 가열하면 100g보다 200g이면 양이 많죠. 근데 똑같은 물이야. 똑같은 물이니까 끓는 온도는 어떻지?
네, 같죠. 이렇게 해서 물 200g을 끓이면 똑같은 물이니까, 같은 물질이니까 끓는 온도 100도는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가 뭐라 그랬지? 시간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양을 적게 넣고 끓이면은 당연히 빨리 100도까지 도달하고, 양을 많이 넣고 끓이면은 늦게 100도까지 도달하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이 같다. 하지만 양이 다르면 끓는 시간이 어떻다? 다르다. 여기까지 했었죠. 기억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거기 끓는 점에서 하나 더 남았었는데 저번 시간에 시간이 안 돼서 못했었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운데 보면은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이런 게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왜? 유빈이는 왜? 뒤에는 왜? 얼마나 남았나 한번 보는 거야? 시험 범위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니? 어제 기억했으니까 뭐. 학생이 말씀해 주시다가 기억이. 아, 그래요? 순서대로 나가죠, 학교에서? 네. 어떤 학교는 조금 학교 계획에 따라서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뛰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2학년들은 거의 순서대로 나가긴 해요. 자, 봅시다.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제목을 이렇게 할게요. 압력과 끓는 점. 선생님이 아까처럼 얘기했을 때 같은 물질이라 그러면 끓는 점이 어떻다 그랬지? 같다 그랬죠. 똑같은 물질이면은 끓는 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압력이 달라지면은 끓는 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인데 물에다가 무슨 압력을 가해주거나 그러면은 끓는 점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대표적인 예가 압력밥솥 같은 게 있어요. 압력밥솥. 근데 그 전기 꽂아서 밥하는 그 전기밥솥 말고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그림을 이걸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해서 옆에 꽉 조여져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안에서 이제 쌀 넣고 물 넣고 불 가지고 이렇게 가열해서 밥을 하면은 요 사이로 막 증기 칙칙칙칙 끓이면서 막 증기 빠져나오고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끓이는 밥. 알고 있니? 본 적 있어요? 너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압력밥솥인데, 그럼 여기다가 밥을 해야 되니까 쌀 넣겠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요. 그럼 원래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지? 100도. 100도죠, 100도. 100도인데 이 압력밥솥은 꽉 옆에를 조여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될 텐데, 증발하거나 끓으면 수증기가 되죠. 근데 이 수증기가 바깥쪽으로 잘 못 빠져나가게 꽉 조여준 요 밥솥을 압력밥솥이라 그래요. 그럼 요 안에 수증기가 차면 찰수록 요 안에 압력이 세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잘 못 빠져나가. 꽉 조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압력밥솥은 선생님이 아까 적어줬듯이 이 안에 압력이 높아져. 그 압력이 높아지면 원래 물이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요 물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현상은 너네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이 정도로 조금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이 똑같은데 압력을 가해주면 끓는 점이 좀 높아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서 원래 물이 끓는 점이 100도인데 100도보다 어떻게 돼?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어떻게 될까? 쌀이 높은 온도에서 익으니까 빨리 익고 맛있게 돼요. 그래서 압력밥솥 밥이 전기밥솥보다 좀 맛있어. 빨리 익으면서 약간 탱글탱글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너네 둘 다 밥도 못 먹었다 그러는데 학원 갔다 오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쉬는 시간에 뭐 하나 사줘? 사줘? 뭐 사줄까? 그래? 쉬구나 하고서 이제 대답을 했구나. 좀 더 쉬는 시간에 한번 보자. 자, 그럼 거꾸로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거꾸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약에 밥을 해. 요즘은 산에서 밥 못 해먹게 돼 있어요. 산불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선생님이 너네만 할 때는 산에 올라가가지고도 이렇게 밥을 하고 밥 해먹고 막 그랬거든. 요즘도 캠핑장 같은 데서는 먹을 수 있죠. 캠핑장. 자, 이게 높은 산이 있어요. 뭐 산에 캠핑장이 있었대. 근데 여기서 이제 밥을 하려고 그래. 밥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구에 이렇게 공기가 있단 말이야. 대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만큼의 공기가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는 이 공기 압력이 좀 센데 보통 지면에서 공기 압력을 1기압이라 그래. 1기압. 이 기압은 나중에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공기가 요만큼만 누르겠지, 그치? 그럼 공기가 누르는 압력, 대기압 또는 기압이 1기압보다 어때? 낮아져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져.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그래서 이 높은 산에서 만약에 솥에다가 이렇게 솥에다가 밥을 한다고 하면은 이 밥이 마찬가지 물을 넣고 밥을 하겠죠. 물을 넣고 밥을 할 텐데 원래 물의 끓는 점이 100도인데 압력이 낮다 보니까 100도보다 어떻게? 낮은 온도에서 밥이 끓어요. 물이 끓어요. 그럼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밥이 부글부글 끓다 보니까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90도에서 끓어. 그럼 90도에서 온도가 안 올라간단 말이야. 끓고 있으니까. 그럼 낮은 온도에서 밥이 익는 상태가 되니까 제대로 익을까 안 익을까? 안 익겠죠. 그래서 밥이 설익는다는 게 뭔지 알아? 약간 생쌀같이 속에까지 잘 못 익는다 그런 얘기야. 그걸 설익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책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대표적으로 압력솥에서 밥을 하면 밥이 높은 온도에서 익으니까 빨리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데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압력이 낮아서 낮은 온도에서 밥이 끓으니까 밥이 설익는다. 그런 저기 문제 같은 데 잘 나와요. 이거 좀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을 한번 볼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은 뭐니? 녹는 온도. 그치? 네, 녹는 온도. 그 녹는다라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 그랬죠? 융해.
저번 시간에는 몰랐는데 그래도 한번 써주니까 기억들 하네. 봅시다. 그럼 어는 점은 뭐니? 어느 농도. 그래, 어느 농도. 그럼 액체가 다시 고체로 어느 농도를 얘기하는데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 그랬죠? 농도. 다이도 자꾸 얘기해봐. 자,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그러니까 자꾸 대답해보고. 자,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볼게.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게 물이니까 물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프 볼 때는 X축하고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은 시간, 뭐 단위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Y축은 온도. 자, 얼음이 있어. 얼음은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니? 0도보다 0도 이하면 얼음이 되죠. 0도 이하면 얼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하 10도의 얼음이 있대. 근데 얼음을 가열했어. 서서히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0도쯤 되면은 얼음이 어떻게 될까? 녹아요. 고체가 액체로 녹겠죠, 그치? 근데 고체가 액체로 녹는다라는 거는 상태가 바뀌는 거죠.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 상태가 바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액체가 되면은 또 계속 가열해주면 어떻게 돼? 온도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액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열하는 동안에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데,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 이 온도를 녹는 점이라 하죠. 그리고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현상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융해한다 그래, 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두면 고체가 액체로 융해할 때 열을 이때는 흡수하죠. 융해할 때 가열해준 열을 흡수하니까 고체가 액체로 녹겠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열을 막 흡수하니까 녹아버릴 거 아니야? 여기 이제 가열할 때. 그럼 거꾸로 냉각을 한대요. 냉각은 차갑게 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액체, 물을 차갑게 해줬어. 차갑게 해주면 온도가 내려가요. 근데 0도쯤 되면은 이 액체가 다시 고체가 돼버려요. 액체가 다시 고체가 되는데,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걸 뭐라 그랬죠? 응고라 그랬죠. 응고. 그리고 얘는 차갑게 자꾸 바뀌는 거니까 이 물질이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 그러니까 열을 자기가 이렇게 열을 흡수하면 자기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녹을 거고, 자기가 갖고 있던 열을 어떻게 이렇게 열을 내보내면 자기는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냉각, 차가워질 때는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얼음으로 바뀌면, 고체로 바뀌면 또 고체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뭔지 알겠니? 뭔지 알겠어? 그럼 이때 액체가 고체로 얼 때 이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물이라 그러면 물은 몇 도에서 녹아? 0도. 몇 도에서 얼어요? 0도. 그래서 같은 물질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이거 1학년 때 원래 배워. 똑같은 물질은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어떻다? 같아요. 0도에서 녹고 0도에서 얼고. 요거는 물을 예를 들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녹는 점, 어는 점도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랬어.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 뭐라 그랬니? 물질마다 이 녹는 점, 어는 점 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다른 물질은 안 써줬지만 여기 한번 볼까? 뭐 노르산이라는 물질이 있대요. 이거 화학약품인데 고체야. 고체를 가열해서 녹여. 근데 얘는 44도에서 녹는데요. 외울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팔미트산이라는 또 화학약품이 있거든. 얘는 62도에서 녹는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마다 이 녹는 점, 어는 점이 어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 요거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44도에서 녹는데 그럼 이 물질은 뭐야? 노르산이라는 물질이 되겠죠. 그죠? 어떤 물질이 0도에서 녹는데 그럼 이 물질은 뭐야? 얼음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다. 요게 지금 핵심이야. 뭐 크게 어렵진 않지. 그럼 하나 더 얘기해볼까? 만약에 노르산을 녹이는데 노르산이 44도에서 녹는데 그럼 거꾸로 액체로 녹인 다음에 얘를 다시 얼리려고 그러면 몇 도에서 얼어? 44도.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똑같은 거야. 그럼 이번에 노르산을 선생님 100g을 녹이려고 그래. 그럼 노르산이니까 44도에서 녹겠지. 근데 100g 녹일 때 5분이 걸렸다. 근데 노르산을 200g을 녹이려고 그래. 그럼 양이 많지. 그럼 몇 도에서 녹아? 44도. 녹는 점은 똑같죠. 같은 물질이니까. 다만 차이가 뭐다? 양이 많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늦게 녹는 거야.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 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온도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체를 녹이는 건데 요게 A, 요게 B, 그 다음에 너무 색깔이 똑같으니까 다른 걸로 할게요. 요게 C, 요게 D. 지금 전부 다 고체를 녹이는 거야. 이거 전부 다 고체를 녹이는 거예요. 그럼 고체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팡팡해지는 데서 고체가 액체로 녹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A, B, C, D 네 가지로 써놨는데 녹는 점이 가장 높은 애가 누굴까?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 C? A는? C? 맞아? 응. 그죠? C죠. 지금 A는 여기가 평평한 걸로 봐서 요 온도에서 녹았다는 얘기죠. B는 여기가 평평한 걸로 봐서 요 온도에서 녹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D도 여기가 평평한 걸로 봐서 여기서 녹았다는 거지, 그치? 근데 C는 선생님이 고체를 가열한다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고체야. 근데 평평한 곳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니까 아직 녹는 점까지 온도가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녹는 점은 한참 위에 있어요. 한참 위에서 이렇게 녹을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거 C.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실험할 때 지금 몇 가지 물질을 녹이고 있을까? 지금 몇 가지 물질 가지고 실험을 한 거냐면 그치, 세 가지죠. 세 가지. 물질마다 녹는 점은 다르다 그랬어, 그치? 그럼 일단 A가 여기서 녹고 있네? 그럼 A가 한 가지 있을 거고, 근데 잘 보면 D도 어때? 녹는 점이 같죠? 그럼 녹는 점이 같다라 그러면은 A하고 D가 같은 물질이 되는 거지, 같은 물질. 네. 다만 A보다 D가 시간이 어떻게 됐어? 녹는 시간이. D가 더 오래 걸렸죠.
시간이 뭐 오래 걸려서 녹았으니까 D가 양이 많을 뿐이야. 그래서 A, B는 같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B 녹는 점 다르니까 B 다른 물질이고 C도 어떻게 돼? 한참 위에 가서 녹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다른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은 세 가지. 너무 쉽나? 응? 쉬운 거 뭐 너무 쉬워? 그래? 나중에 문제 한번 대갖고 그냥 틀리기만 해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너네들 잘 하니까 쉬울 수도 있는데 기본을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심한 문제도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맨 밑에 한번 보자. 쉬는 시간에 뭐가 먹고 싶어? 아까 선생님이 뭐 사줄까 그랬더니 얼른 덥석 물었는데 뭐 먹고 싶어? 지우가 없어가지고. 네? 아 지우? 지우는 뭐 다음날 사주면 되지. 뭐가 먹고 싶어요?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아니면 배고프니까 빵? 오빠? 빵 먹을래? 저는 가이가 원하는 걸. 그래? 그래 생각해봐요. 너무 비싼 건 못 사주지만 선생님 가난해서 싼 거는 사줄 수 있어. 자, 봅시다. 자, 맨 밑에 나온 거 뭐냐면은 학생들 시험에 나오면은 좀 많이 헷갈리거나 틀리는데 우리가 녹는 점하고 끓는 점, 어는 점 이런 거 배우는데 어떤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알면은 어차피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똑같지.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을 알면은 이 물질이 무슨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상태가 뭐냐면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과학에서 상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상태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태일 때 이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냐면은 실온일 때. 실온이 무슨 말인지 알아? 실내 온도. 또는 다른 말로 상온일 때. 상온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높은 온도가 아니야, 상온이. 이 상자가 평상시 상자거든, 한자로. 평상시 온도. 그래서 실내 온도, 평상시 온도. 그러니까 두 개 거의 비슷한데 그냥 평상시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 평상시 교실의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될까? 30도. 오, 지금 선생님 에어컨을 좀 늦게 틀긴 했지만 지금 30도까지는 안 올라갈걸? 그럼 너는 딱 뻘뻘 흘리고 있을 거야. 교실 온도가 평상시 한 20에서 한 25도 정도 돼요. 그래서 과학 문제에서 실온 또는 상온 이런 말 자주 나오거든. 실온, 상온 그러면은 한 20도나 25도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온도에서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골라주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고 C라는 물질이 있대요. 얘네들의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알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A는 녹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이 뭐 100도고 그럼 이 A 누굴까? 물이겠죠. 물만 0도에서 녹아요. 그 다음 100도에서 끓어요. 물질마다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B라는 물질은 녹는 점이 320도고 뭐 끓는 점이 670도래. 그 다음에 C는 뭐 녹는 점이 영하 212도고 끓는 점이 영하 뭐 여기서 80도래. 뭐 이렇게 있대.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우리 생활에 되게 많지. 자, 그럼 선생님 볼 때는 이 책에서는 지금 가로로 그려놨는데 선생님 볼 때는 그냥 온도계를 세로로 그려서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편한 방법 쓰면 돼. 이 온도계라고 해봐. 그럼 위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라고 하자. 어떤 물질에? 여기가 끓는 점이라고 하자. 그럼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얘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슨 상태로 존재하니? 고체죠. 혹시 뭐 다 알겠지만 다 알겠지만 고체를 온도를 가열하면 액체로 녹았다가 액체 또 온도가 올라가다가 기체로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거 1학년 때 배운 것 같아? 그치? 1학년 때 시험을 안 봐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저기 1학년도 시험 봐요. 알고 있니? 2학기부터 1학기는 시험 안 보고 원체 공부를 안 하니까 1학년 때 시험을 보는 것 같아. 너네는 다행히 그래도 1학년 2학기 때 한 번 안 봤네. 시험도 스트레스잖아. 자, 근데 이거 뭐였어? 고체를 가열하면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 온도, 요거 무슨 점? 녹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온도가 올라가다가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요 온도를 무슨 점? 끓는 점. 그리고 기체로 다 바뀌면 기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 고체일 거고, 녹는 점하고 끓는 점 사이에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 액체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아버리면 기체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해 보는 거야. A부터 보자. A는 녹는 점이 몇 도래? 0도래요. 끓는 점이 몇 도래? 100도래요. 근데 실온 또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냐를 고르는 거야. 지금 교실의 온도가 20도래, 실온이. 20도가 어디에 있니? 여기 사이에 20도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 교실의 온도에서 요 A라는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로 존재한다는 거지. 이렇게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너네 얘가 물일 텐데 물을 교실에 갖다 놓으면 20도 정도 되니까 교실이 20도에서 계속 물로 존재하죠. 교실에 갖다 놨더니 얘가 얼음으로 얼어? 아니죠. 물로 존재하지. 그러면 B라는 물질은 이제 할 수 있겠죠. 얘를 지우고, 자, B라는 물질은 녹는 온도가 320도래요. 끓는 온도가 670도래요. 한참 밑에 있죠? 한참 밑에 20도가 있단 말이야. 교실의 온도. 그럼 얘는 교실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라는 거죠. 고체. 그래서 너네 이런 철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고체로 존재하잖아. 교실에서. 그럼 걔는 뭐야? 교실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의 온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지. 그치? 그럼 이제 C 할 수 있겠죠? C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니 그러면? 상온, 실온에서. 기체겠죠. 자, 녹는 점이 영하 212도래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영하 80도래요. 그러면 지금 교실의 온도 20도가 여기 한참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온 또는 상온에서 이 물질은 무슨 상태?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네 지금 교실에 질소, 산소 이런 기체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어때? 교실의 온도보다 끓는 점, 녹는 점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액체로 존재하는 물질은 교실의 온도, 실온, 상온보다 녹는 점은 낮고 끓는 점은 어때? 높고
외운다기보다 이해하셔야 돼요. 외워도 되지만. 그러면 교실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애는 교실의 온도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교실의 온도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기체로 존재하죠. 됐나? 네.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 있는 중요 내용은 끝났고요. 근데 거기 옆에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까? 옆에 문제 있죠? 저번에 조금 풀었었니? 아니. 하나도 안 풀었나? 네. 시간 조금 줄 테니까 그거 기본 문제니까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답 맞추고 모르는 거 설명하자. 자, 채점 했는데 뭐 다 헷갈리는 거 없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면 꼭 얘기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서. 요거 실험은 뒤에서 한번 나올 테니까 그럼 넘어가서, 자, 뒤에 이제 소단원 하나가 끝나서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 문제는 숙제로 좀 해오자. 숙제로 좀 해오고 모르는 거는 체크해서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선생님 볼 때 뭐 다른 거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볼까? 67쪽에 2번 한번 보세요. 요거 탐구가 실험이야. 실험 문제인데 학교에서 뭐 실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네가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라서. 자, 요거 한번 보자. 현님 67쪽에 2번.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있대요. 얘는 뭐가 지금 둥근 바닥 플라스크니? 너네 실험 기구 이름도 알아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비커죠. 이거는 둥근 바닥. 이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야. 그치? 이게 바닥이 둥그렇다 그래서. 얘는 양동이. 그래, 수조. 과학에서 그래 양동이라 그랬는데 그냥 수조. 수조. 이건 뭐야 이게 세워놓은 거야 이거. 지지대. 지지대. 스탠드. 스탠드. 왜 이렇게 실험 도구도 알아둬야 되냐면은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얘가 뭐냐? 얘가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대충 이름 보면 알죠? 둥근 바닥 플라스크. 지지대 아니에요. 스탠드라 그러고, 이거 양동이 아니에요. 수조라 그러고. 자,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끓였대. 끓인 다음에 입구를 막고 거꾸로 세운 다음에 찬물을 갖다 붓대.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거거든. 자, 그럼 보자잉. 원래는 요거를 바로 세워가지고 물을 조금 넣고, 원래 이렇게 바로 세워서 뚜껑 열고 물을 넣은 거야. 물을 넣고서 불 가지고 끓인 거야. 그 몇 도에서 끓리? 100도에서 끓죠. 원래 물의 끓는 온도는 100도일 거란 말이야. 그 100도에서 부글부글 끓었대. 그리고 뚜껑을 막았대. 막고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엎어놓은 거야. 그럼 이제 아직 남아있는 물이 여기 있을 거고, 끓였으니까 이 물에서 물이 뭘로 바뀌지? 수증기로 바뀌죠. 수증기. 기체로 바뀌지, 그치? 그리고 가열해서 끓어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하기도 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수증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끓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엎어놓으면은 물의 온도가 이제 100도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아까 전에 불 가지고 가열할 때는 100도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불을 끄고 어떻게 했어? 거꾸로 이제 엎어놓은 상태니까 이게 좀 식었겠죠. 예를 들어서 90도가 됐다 그러자. 그럼 90도에서는 이 물이 끓어 안 끓어? 안 끓어요. 그지? 안 끓는데 여기다가 요 실험과 같이 찬물을 갖다 부으면 찬물을 또는 얼음물을 갖다 부었어. 여기다가 부으면은 요 밑에 있는 수조는 여기 부은 물 그냥 떨어지라고 갖다 놓은 수조야.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면 찬물을 갖다 부으면 기체가 차가워지면 다시 뭐가 되지? 액체로 바뀌죠. 어? 야, 너네 액체가 뜨거워지면은 기체로 바뀌고,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를 가열한다 그러죠? 그 다음 거꾸로 기체가 차가워지면 차가워지는 걸 뭐 한다 그래? 응? 냉각한다 그러죠? 그럼 차가워지면 다시 액체가 되잖아. 그럼 이 안에 수증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갖다 부으면 이 수증기가 다시 뭘로 바뀔까? 물로 바뀌어요. 전부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부가 이 수증기 기체가 다시 물이 돼서 여기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수증기 양이 적어지면, 잘 봐. 기체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 벽을 치는 게 압력이야, 기체 압력. 근데 이 기체가 물로 냉각해서 많이 바뀌었지. 그럼 기체들이 적어졌지. 그럼 이 안에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니?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져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낮아져요. 그래서 원래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인데 원래 100도야. 근데 이 안에 찬물을 갖다 붓는 순간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끓는 점이 얘가 낮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끓는 점이 뭐 88도까지 낮아졌대. 네, 88도까지. 근데 지금 이 안에 물의 온도가 몇 도? 90도지. 물의 온도가 90도야. 근데 이 끓는 점이 갑자기 낮아져서 88도까지 낮아지게 되면은 지금 물의 온도가 90도니까 물이 어떻게 될까? 끓어요. 얘가 다시 이렇게 부글부글 막 끓어요. 얘가. 불 가지고 가열도 안 하는데. 응? 응. 실제 실험하면 그렇게 돼. 응. 그래서 다시 볼게. 물을 끓였어. 100도에서 끓었겠지? 끓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엎어놨어. 뚜껑 닫고요. 그럼 이 안에 수증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은 좀 식었으니까 100도가 안 되겠죠? 그럼 끓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찬물을 갖다 부으면은 이 안에 수증기 기체가 차가워지면서 액체로 바뀌어요. 그러면 기체가 적어지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우리가 아까 배운 거 같이. 그럼 원래 물은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끓는 점이 낮아지다가 90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될까? 부글부글 막 끓기 시작해요. 이해됐니? 그럼 어차피 했으니까 답 한번 골라볼까? 1번 한번 보죠. 너도 답 골라볼래? 선생님 설명 다 해줬으니까. 몇 번이랍니까? 나왔어? 둘 다 나왔어? 몇 번? 5번. 5번? 다행이네. 5번? 쫓아가는 거 아니야? 맞아? 5번? 자, 처음이니까 한번 볼게. 찬물 부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거든, 문제가. 찬물 부으면. 그러면 플라스크 내부 안에 수증기가 액화된다.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게 액화죠? 맞지? 그 다음에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기체가 액체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플라스크 내부에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끓는 점이 낮아지면서 다시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실험은 뭐 알아보는 거야?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죠. 그죠? 맞고요. 플라스크 내부에서 끓고 있는 물의 온도는, 야, 여기 플라스크 안에 물의 온도가 100도가 안 되죠. 왜 지금 불 가지고 가열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100도가 안 돼도 끓는 점이 낮아지면서 다시 끓어버리는 거지. 얘가 잘못됐지. 5번이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단원 조금 나가도록 할게요.